거의 여성 교수님, 여교수님이나 남 교수님 거의 같으시죠. 군대 후보의 차이가 있지만 똑같죠. 그래서 어떤 직군에서는 정말 평등하게 똑같은데 어디에서 문제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경력이 단절되면서 재취업하고자 하면은 이제 그전 경력이 없어지고 새로 출발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서부터 임금 차이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그대로 했다면은 우리가 국가적으로 봐서 어느 정도 이익이냐, 2000에서 2012년 사이에 손실된 것을 비용으로 따지면 195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있던 비용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새로 더 창출될 수 있는 비용이 창출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회사에서 열심히 훈련을 시켜놨는데 아이를 낳고 출산을 하고 내가 자업을 일자리를 포기해버리면 그만큼 훈련했던 게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용 손실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교육도 해야 되고 하니까 추가 비용도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정부가 경력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정책을 쓰는데 그 비용도 사실은 다 포함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족 친화 인정 제도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기업이 CEO부터 시작해서 육아휴직이나 유연 근무, 탄력 근무 이런 것들을 잘 쓰도록 해주면은 거기를 가족 친화 인정 기업을 지정을 해주는데, 여러분들 속에서는 일단 취업을 해봐야지 저게 가족 친화 인정 기업이 좋은지 알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취업을 할 때도 좀 참고를 하시면 이런 기업들은 여직원이 채용이 됐다고 해서 출산 휴직을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고용을 해지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 가족 친화 인정 기업을 계속 확대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작년에 1363개였는데 올해는 1800개 정도 더 확대할 생각입니다. 가족 친화 인정 기업의 성과들은 보면 이 기업들이 대부분 좀 우량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 우량 기업이 많아서 실제 여성 고용을 살펴보면 전체 우리 여성 고용률보다는 좀 낮습니다. 이게 정말 아쉬운데요. 우리나라 작년 여성 고용이 55.7%였어요. 그리고 전체 고용률은 60%, 61% 되는데요. 이 회사들의 여성 고용률은 30몇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기에 여성이 적다는 건데 이게 조금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여성 숫자가 조금 많아지면 훨씬 더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노동시간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여성가족부하고 그 대한상공회의소하고 해서 맥킨지 컨설팅을 받아봤는데 거기에 4만 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평균 2.3일, 일주에 5일 일을 하는데 2.3일을 야근을 하는데 놀랍게도 직원들 설문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은 내가 비록 야근을 하고 있지만 이 일은 야근을 해야 될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게 야근할 일이 아닌데 오랜 일하는 습관과 그리고 기업 문화에 의해서 일을 질질 끌면서 늦게까지 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제일 정확하게 알거든요. 이거는 내가 집중해서 일하면 틀림없이 일찍 끝낼 수 있는데 그 4만 명의 근로자를 조사해 보니까 하루에 일 집중하는 시간이 5시간 32분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일 집중하는 시간을 늘린다면 훨씬 일찍 퇴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이게 잘못해서 바가지를 끌고는 안 되겠지만 너무 늦게 퇴근하는 부인이나 남편의 경우에는 뭔가 일을 집중적으로 안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부부싸움을 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는 그 매주 수요일 가족 사랑의 날 해서 일찍 퇴근해서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자 그러는데 이걸 지키는 부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제가 취임하면서 이 문화가 조금 흐트러졌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제 탓도 있다고 보는데 제가 너무 워커홀릭이라서 일을 밤낮을 구분 못하고 있는데 저도 지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내가 늦어지고 있는지 다시 프로세스를 점검하려고 하는데요. 이 강의가 끝나면 정말 제대로 반성해서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찍 퇴근하고 집에 안 들어가면 곤란하죠. 네. 제가 우스갯소리로 결혼을 해서 제가 그 남편이 그 사남매인데 삼형제예요. 이제 제가 중간이고 밑에 이제 동서가 있는데 이 동서가 결혼해서 남편한테 정말 극진하게 잘했어요. 전업 주고 또 능력은 있지만 또 아기 키우고 하는 걸 즐겨서 했는데 남편이 맨날 12시에 오는 거예요. 그럼 12시까지 앉아서 기다렸다가 오면 뭐 비타민도 챙겨주고 뭐 서비스를 아주 잘해요. 고생한다고. 그래서 제가 한 몇 년을 참고 옆에서 봤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어느 날 안 돼가지고 얘기를 했죠. 동서 아주버님이 그렇게 일하다가 늦게 오는 게 아니고 놀다가 늦게 온다고 게임도 좋아하고 그래서 늦게 온다고 하니까 그날 부부싸움 했는데 제가 후회했습니다. 그대로 믿게 놔둘 걸.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잘한 것 같아요. 일찍 그렇게 전투를 해서 좀 정리를 한 덕분에 그 다음부터는 좀 일찍 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관이나 공연, 전시, 문화재 관람도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는 문화가 있는 날로 그래서 할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아이들하고 손잡고 가서 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우리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육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시설에 맡겨두기도 하지만 1대1로 찾아가서 어린 아이들을 돌봐주는 서비스인데요. 대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장 취업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고 할 때 이런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527만 원 이하이면 이제 그 수입에 따라서 25%, 50%, 75%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간당 현재는 6,500원인데 그 중에 이제 25%씩 이렇게 차감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데요. 경력이 여러분이 사시다가 내가 우연찮게 경력이 단절이 되었다. 경력이 그럴 때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찾으시면 됩니다. 대구에 우리 여성정책국장님이 와 계시는데 4개 기관이 있는데요. 앞으로 조금 더 내려주시면 여기에서 상담도 해주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대학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교육훈련 해주고요. 취업 연계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면접 동행까지 해줍니다. 경력이 단절되었다가 새로 일하려고 하면 굉장히 서먹하잖아요. 본인의 본래 능력을 면접 시에 제대로 발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면접 동행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경력 단절된 여성을 뽑아주는 회사를 사후에 컨설팅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상담과 멘토링도 해주고요. 환경 개선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력 단절된 여성들을 잘 뽑아주기도 합니다. 그 회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떠냐 하면 지금 여러분들도 뭐 취업을 하는 게 절실하겠지만 사실 일을 하다가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에는 다시 일하면 그렇게 좋다고 하십니다. 제가 면담을 해보면. 그리고 회사에서도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 새로 일하는 분들은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회사의 마음과 입장을 잘 이해를 해서 솔선수범을 많이 해주셔서 회사에서는 오히려 경력이 단절됐던 아주머니들을 선호하기도 하십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그래서 이 뭐 여러 가지 뭐 많지만 우리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 인재들을 중간 관리자를 양성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대학생들도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해가지고 리더십 훈련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뭐 하고 있습니다. 교직하고 공직에도 지금 여성 비율을 높이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 때는, 제 나이 때는 진출 자체가 좀 많이 약했습니다. 교직이라든지 특수 전문직 이런 일부에서만 여성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아주 광범위하게 있습니다. 제 때도 제 후배가 한번 전화가 왔는데 교직을 포기하고 한국통신에 지금으로 말하면 KT에 입사를 했대요. 제일 하급직인데 지금 어딨냐니까 선배님 저 전신주 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한 친구가 여학생입니다. 그래서 그때 두 교직 발령이 안 나는 친구들이 제법 있어서 기다리라는 것보다는 그냥 취업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해서 한국통신에 입사를 했는데 여학생이라고 봐주지 않고 전선 통신선 설치하는 거 그 업무를 시켰다고 해요. 근데 이 친구가 학교 다닐 때도 좀 유명했었어요. 결국은 전신수 타고 위에 올라가서 공사도 아주 잘하고 지금은 승진해서 간부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위원회 비율도 계속 높이고 있고 민간위원회도 2017년까지 민간 기업에도 간부를 20% 늘리도록 하고 있습니다.